안녕하세요, 가치환입니다. 3월 6일 수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 시장도 어제하고 마찬가지로 시장 흐름이 그렇게 썩 좋지 못했습니다. 코스피가 마이너스 0.3%로 마무리가 되었고, 그리고 코스닥도 흐름이 그렇게 썩 좋지 못했었는데 오후장에 소폭의 반등이 나오면서 결과적으로 플러스 0.5%에서 코스피보다는 상대적으로 좋은 흐름이 났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 상위족들을 보면 오늘은 반도체 관련주가 조금은 쉬어갔었고요. 또 2차전지 관련주도 좋지 못했었고, 반대로 자동차 관련주, 이쪽은 저 PBR 관련주 내에서도 가장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관련주를 제외하면 딱히 어떤 특징적인 움직임은 나오지 않았었고, 또 코스닥은 에코프로 그룹주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모두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일단 지수는 0.5%밖에 상승하지 않았지만 체감 지수의 상승보다는 코스닥 시장 자체는 보다 좋은 흐름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볼게요. 오늘은 모처럼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나왔습니다. 특히 외국인은 3,700억의 매도가 나왔는데 최근 한 달 내에 있어서 단 2번 순매도가 찍혔었죠. 이때하고 이때. 그것마저도 채 1,000억이 되지 않았었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은 오랜만에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왔고 규모 자체도 무려 3,700억. 상당히 많은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시장을 많이 떠받쳤던 것은 주로 외국인의 순매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나왔던 만큼 본격적으로 외국인의 차익 매도가 나오는지 이런 부분은 앞으로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외국인의 수급 지속적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어제하고 비슷한 수급이었었고 기관만 나홀로 많은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 오랜만에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나왔고요. 기관도 같이 순매도가 나왔었네요. 그리고 SK하이닉스 마찬가지로 오랜만에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왔었고 기관은 8거래일 연속으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순매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PBR 관련주 현대차라든지 기아 오늘은 코스피 내에서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나왔었잖아요. 반대로 이 두 종목은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었고 삼성물산도 마찬가지로 꾸준하게 외국인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6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LIG넥스원, 신한지주, 현대차, 기아, 셀트리온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고 또 기관은 한국전력, 삼성엔지니어링, 유한양행, 하나시스템, 한솔케미칼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를 했었네요. 자,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볼게요. 어제는 오랜만에 나스닥이 큰 급락이 나왔어요. 마이너스 1.6% 급락이 나왔었고 S&P 500도 마찬가지로 1%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우지수도 마찬가지였죠. 또 반도체 지수를 보면 반도체 지수도 2% 급락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전날에 비트코인 가격도 고점을 찍고 거의 7%였나요? 그 정도의 고점 대비 급락이 나왔었거든요. 자, 일단은 코스피가 되었던 또는 미국 시장이 되었던 그리고 코인 시장이 되었던 약간은 고점에 대한 부담이 있는지 일정 부분 물량이 나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코스피는 고점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자, 하지만 주봉상위 차트를 보면 지금 2650포인트로 하여금 굉장히 많은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코스피는 고점은 아니더라도 지금의 위치에 많은 매물대가 포진해 있기 때문에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자, 그리고 미국 증시를 주봉상으로 볼게요. 국내 시장과 달리 미국 증시 한번 추세를 타면 굉장히 가파른 상승이 나오는 만큼 RSI 지표를 참조할 때는 주봉으로 보는 것이 저는 더 적절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위치가 직전 고점과 맞닿아 있죠. 그리고 RSI 지표상으로 봤을 때 약간의 과열권에 접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작년 6월쯤에도 RSI 지표가 과열을 띄었었고 주가에 한 차례 큰 조정이 나왔습니다. 과거에도 마찬가지였죠. 이때도 한 차례 조정이 나왔었고요. 또 이 당시에도 2020년도에도 큰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날에 비트코인도 급락이 나왔었고 또 미국 증시도 급락이 나왔다. 그런데 나스닥을 주봉상으로 봤을 때는 RSI 지표상 과열을 접해 있는 만큼 약간은 조심할 때도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럼 미국 증시가 과열권에 접해 있다면 당연히 국내 증시라든지 또 코스피 내에 있는 많은 기술주들 좋지 않은 흐름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강세 흐름이 나왔었던 AI 반도체 쪽 그쪽도 다소 쉬어가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도 있으니까 한번 연쇄적으로 시장 흐름을 관찰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봉상으로 확인해 보세요. RSI 지표로 봤을 때는 지금 살짝 과열권에 접해 있으니까 특히 3월 한 달 동안은
충분히 조심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도 마찬가지죠. 최근에 과열권에 접해들었고 과거에도 과열권에 접했을 때 그때는 주가에 큰 조정이 났었거든요. 자, 그리고 일정상으로 봤을 때도 이번 주도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일정상으로 보더라도 이번 주에는 어떤 큰 움직임이 나오기에는 다소 어려울 수 있는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왜냐하면 당장 오늘 밤에 파월 의장이 하원에 출석을 해요. 그래서 오늘 밤에는 하원에 출석해서 통화정책 보고에 나설 것이고 또 내일은 상원에 출석을 합니다. 또 8일에는 미국의 고용지표 발표가 있죠. 그래서 지금은 시장이 다소 고점에 접해 있고 또 파월 의장의 발언도 앞두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관망세가 짙어질 한 주가 될 수가 있고 이 부분도 앞으로 일정에 있어서 꼭 참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는 반도체 관련주의 흐름을 보면 어제 반도체 수세 급락이 나왔던 만큼 그렇게 썩 좋은 흐름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지금 1% 하락이 나오고 있고 하이닉스도 1.5% 하락이 나오고 있죠. 자, 그런데 최근에 나온 기사를 보면 며칠 전에 이 내용 한번 보여드렸을 거예요. 2월 수출이 5%가량 증가를 했었고 또 반도체 수출은 무려 67%나 증가를 했다는 2월 수출 데이터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7년 만에 최고 수준의 반도체 수출이었거든요. 그 때문에 다시 한번 삼성전자가 점유율이 45%를 기록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HBM 때문에 삼성전자보다는 SK 하이닉스 쪽에서 주가적으로 훨씬 더 좋은 흐름이 나왔었고 그게 D램의 점유율을 통해서 우리가 뚜렷하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삼성전자의 D램 점유율을 보면 항상 40% 초반에 유지했었거든요. 그리고 하이닉스는 20% 후반이었죠. 이게 2020년에서 21년까지 이때의 기간이에요. 자, 그런데 23년이 되면서 조금은 상황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이닉스 HBM 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점유율도 20% 중반에서 30%, 35%까지 가파르게 성장을 했었고 삼성전자하고는 점유율이 5% 안쪽으로 좁혀졌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4분기에 역전될 가능성도 제기가 되었었는데 다행히도 오늘 나온 기사를 보면 삼성전자가 점유율이 38.9%에서 45.5%로 다시 한번 크게 증가했고 반대로 하이닉스는 34.3%에서 31.8%로 점유율이 소폭 줄어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보면서 하이닉스를 절대로 어둡게 볼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서버용 D램이 무려 출하량이 60% 이상 증가했고 하이닉스는 20%나 증가를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에서 출하량이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점유율을 다시 회복했고 하이닉스가 소폭 줄어들었다. 그렇게 보는 것이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HBM 때문에 삼성전자를 다소 부정적으로 봤었다면 그게 4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정상 궤도에 진입했고 또 반도체 조사기업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올해 1분기는 가동률이 80%에 달할 것이고 하반기까지도 크게 생산 능력이 지속될 것이라는 이런 발표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동안 이런 부분 때문에 하이닉스가 조금 더 달려주는 흐름이 나왔었다면 이제는 삼성전자도 본격적으로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물론 지금 이틀 동안 다시 하락하고 있죠. 하지만 주봉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추세적으로 상승 기조가 이어지고 있으니까 조만간에 지금 구간에서는 어떤 변곡점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흐름이 나오기 위해서는 중반부에 말씀드렸었던 나스닥 지수가 다소 과열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어느 정도는 과열권이라고 해도 큰 폭의 낙폭이 나오지 않을 때 그게 하나의 전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그동안 삼성전자가 하이닉스에 비해서는 다소 아쉬운 흐름이 나왔었다. 그렇지만 4분기의 D램 점유율을 봤을 때는 3분기에 약 4% 차이로 좁혔었다면 지금은 다시 14%로 늘렸고 또 추세적으로 봤을 때도 그 추세 하단에 있는 만큼 충분히 매력적으로 볼 수 있는 시점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이 전제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반도체 지수가 과열권이라고 말씀드렸었죠. 때문에 이런 급격한 가격 조정보다는 이 당시처럼 약간의 기간 조정을 거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반드시 이게 선행적으로 먼저 나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번 주는 파월 의장의 의회 출석 발언도 있고 또 미국의 고용지표 발표가 있는 만큼 약간의 쉬어가는 흐름이 충분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정들을 꼭 챙겨보시고 이번 주는 조금은 인내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